반갑습니다. 오늘은 부경대 이재호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로 나왔고 박사까지 했는데요. 박사하는 동안 네트워크 관련해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고 싶은 연구들을 네트워크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연구에 코레너 활용하신 구체적인 사례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TT 강의도 갔다 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6월 달에 했던 메타버스 시연을 코렌망을 통해서 이제 실증을 했던 사업이 이제 가장 최근에 하기도 했고 코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외적으로도 저희가 클라우드 연구를 할 때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곳에서 컴퓨터 서버 같은 걸 두고 각각의 클라우드를 만든 다음에 코렌으로 엮어서 하나의 큰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도 학생들과 진행을 했었는데 교수가 된 다음에 직접적으로 연구한 거는 이제 6G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메타버스 시연을 하기 위한 코렌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교육에서 5G와 6G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5G에서 6G로 발전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G에서 5G, 6G로 넘어가게 되면 성능적으로 많이 변화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100 정도의 성능을 냈던 거를 200까지 올리고 200까지 올렸다가 300까지 올리는 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지나감으로써 필요한 요구사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6G 관련된 표준 기관이라든지 표준화 회의를 가면 요즘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AI와 AI 에이전트거든요.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LLM과 같은 AI 에이전트들을 좀 도입을 하자.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5G를 좀 더, 6G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라는 연구도 많이 있고, 그러면 AI 에이전트들끼리 통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 to 에이전트 to 에이전트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6G로 넘어갔을 때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고, 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내재화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메타버스와 같은 서비스에서 코렌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코렌이 메타버스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서비스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광역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사회자분과 제가 가까이 있는데 메타버스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저와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하고의 연결성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코렌을 이용을 해서 그 연결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렌은 연구망이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에서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최종적으로는 구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기술의 성능이라든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실험망인 광역의 코렌망을 사용하는 게 그 사용하는 이유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렌을 활용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5G, 6G나 AI 같은 기술 분야에서 코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강연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금 울산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AI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를 특정 지역에 아주 크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되게 소규모의 인프라들이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서울 이렇게 광역적으로 퍼질 것 같아요. 이런 인프라들을 코렌이 엮어가지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구동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렌 교육을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코렌 교육을 진행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실 학교에서도 수업을 2시간씩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제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진 않긴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코렌 관련해서 강연을 한 건 처음이어서 저한테
저한테도 되게 뜻깊기도 했고, 그리고 이 청중들 분들, 학생분들께서도 굉장히 질의를 되게 잘 해주시고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 질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이디어를 또 얻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분들께 코렌 활용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코렌을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광역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나 이런 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나와 저 광역에 떨어져 있는 연구자라든지 연구기관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코렌을 우리가 활용할 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좀 잘 쌓아가지고 광역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